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하루 일책 오늘 소개할 책은 여행 보내주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박배균님이 지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되게 어렵죠. 최고는 바뀔 수 있어도 최초는 안 바뀌죠.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여행사 중에서 특이한 후불제 여행사를 창업했어요. 요즘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투어컴, 주식회사 투어컴이 대표입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이것 때문에.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보통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파라든가 여행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그것도 시골 이장 출신입니다. 요즘은 또 시골에 가보면 젊은 이장이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보다 일 잘한다는 이장이 있는데 이장 출신이네요. 책에 써있듯이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실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서 지금 세계적인 여행사로 발돋움하려고, 아직은 아니고요,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필리핀의 현지 법인도 있고요. 참 목표가 되게 좋은 게, 직원들에게 독서라든가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독서 토론회도 열어서 해외여행을 무료로 막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 또 재산의 400만 원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진정한 리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고요.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하시는 분이어서 참 좋습니다. 또 징기스칸을 너무너무 존경하셔서 신앙송을 즐겨 하시는데, 징기스칸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이 책은 투어콤에서 지사장을 하시는 분이 저희 학원에 수강을 하시거든요. 저한테 배우시는데 그분이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언뜻 봤더니 이거 회사 자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저라도요, 제 책에도 자랑을 하죠. 그만큼 자랑할 만하고요. 근데 앞에 조금 있고요. 중간부터 쭉 보면은 리더십 이야기들,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 리더십 얘기가 많이 있는 책입니다. 우선 우리 박배균님이 좋아하시는, 존경하시는 징기스칸, 정복자라 그래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 진취성은 배워야 되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몽골이라는 척박한 땅에 태어났는데 전 세계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했대요. 그 당시는 옛날인데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파발 같은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 나가는 전투 인원보다 보급 인원이 더 많았대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걸리니까 쌀이니 먹을 걸 잔뜩 싣고 가야 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동성도 떨어지고 오래 걸리는데, 이 몽골군은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말에 갖고 다녔거든요. 육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역시 네트워크의 힘, 통신의 힘을 보여줬죠. 징기스칸의 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군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저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보고 말았는데, 이 박배균님은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앙송을 하신대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게 이 징기스칸의 시를 읽고 그대로 실천하신 거, 똑같진 않더라도. 자, 프롤로그. 이따가도 글에도 나와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다. 또 즐거운 일을, 직장은 즐거운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이윤보다 사람을 남긴다. 직원이 경영한다. 고객을 친구로 만든다. 요게 우리 박배균 대표님의 투어컴 사원이랍니다. 뭐 그저 그런 사원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원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 지킬 예정이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한 걸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 그러나? 사명이라 그래요.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진짜 어렸을 때, 진짜로 어릴 때부터 저는 사명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어디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니까 남을 잘 인정해줘요. 필요한 사람이 되자. 사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CG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쇼호스트 할 때도 아나운서 할 때도 1등이었어요. 저는 진짜 자신해요. 누굴 만나도 1등 했어요. 어디 가서 항상. 근데 제가 없어도 돌아가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저 혼자의 바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야, 굳이 그래야겠냐? 야, 네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들을만도 했죠.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박배균 대표님도 그러신 것 같아. 항상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려고 노력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드러내고 성격을 드러내고 현재 위치를 드러내고 나아가서는 미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마디의 말. 오늘도 제가 지금 광주거든요. 광주에서 강의 끝나고 이제 숙소에서 자고 내일 대전으로 가는데 진짜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켜봐요. 이제 상담할 때. 그러면 오프닝을 해보세요. 저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품 설명을 해보세요. 하는데 아유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 첫 마디 하나요 사람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책임을 져 사람들이. 근데 말은 뭐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응용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요. 말을 한 걸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 담배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끊는다라고 써서 붙이고 계속 보는 거고요. 또는 문서화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끊는 방법은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데 만약에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100% 지킵니다. 썼기 때문에. 근데 사람 말로 하니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자는 다른 거죠. 알고 있죠. 현실이 좀 막막하고 어려워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자는 건 아니니까 막상 좋아하는 걸로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건 어때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할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예, 즐겨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쓴 박배균 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즐기신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집니다. 여행 보내주는 남자 박배균 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가장 놀란 거. 이게 발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아이디어라는 게. 우선
후불제 여행이라는 걸 생각해낸 것 자체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보통 여행은 돈 모아서 간다. 그리고 내 돈만큼 간다인데 버킷리스트로 항상 또 여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돈 모아서 간다는데 그냥 저질릴 수 있어요. 이 후불제는. 물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비를 내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6개월 정도 회비를 내면 일단은 가요. 갔다 와서 갚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발상이잖아요. 이게 가능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능해요. 이걸 이뤄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지사를 만드셨는데 또 뒤통수를 딱 맞은 게 39페이지에 있어요. 명함을 주시는데 나 이 명함 받고 싶다. 명함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명함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잖아요. 그런데 이 박배균 대표님의 명함을 받으면 무조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아직 좀 못 받아봤는데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명함에 이렇게 돼 있대요. 사진이 있고요. 당연하지. 뭐 그게 뭐 대단해. 근데 달이 써 있어요. 달이. 명함 위에 2015년 4월 명함. 그것도 배경도 계절에 맞춰서 바꾼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함이 1년에 12장, 10년이면 120장이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저도 많은 명함을 받아요. 뭐 플라스틱 명함, 뭐 종이접기처럼 되어 있는 명함, 이런 게 많아요. 저도 특이한 명함들. 근데 2015년 4월 명함, 2019년, 오늘 같은 게 이제 2019년이니까 2019년 7월 명함. 와, 대단하다. 그래서 또 띵 맞았잖아. 저는 또 따라해요. 좋은 거 있으면 실천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썼잖아. 제 플래너에다가 제가 플래너에 오늘의 질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쓰는 플래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상에 남는 명함을 만들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2015년 월 명함까지는 자신이 없어. 이건 자신이 없고 계절 명함.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도 명함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명함이 떨어지면 또 주문하잖아요. 그러느니 한 1년치 명함을 주문을 하는 거죠. 봄 명함, 저는 계절 명함, 봄 명함, 여름 명함, 가을 명함, 겨울 명함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계산했을 때는 여름 명함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름 명함, 가을 명함, 겨울 명함 좀 이렇게 걸치니까 연도가 걸치니까 조금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죠. 내가 한 달에 몇 명한테 명함을 줬는지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명함이 남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명함을 돌릴 것 같아. 버리면 아깝잖아요. 야, 여기 배수의 진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 책 보고서 그러면 봄 명함, 여름 명함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그거 한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함을 주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명 또는 한 달에 몇 명의 명함을 주겠다. 1년치를 인수를 했으면 1년치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 명함을 다 털었을 때는 목표 달성인 거고요. 오히려 초과 달성하는 게 좋죠. 그러면 뭐 요즘 전화만 하면 택배로 보내주니까. 야, 이런 걸 배웠습니다. 박배균님이 지으신 여행 보내주는 남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1페이지 광고 카피에 많이 써있죠?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라. 이거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떠나고 싶어. 근데 지금 어떻게 떠나?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잠수 타는 직원이에요. 잠수 타는 친구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 끊고 잠수를 타버려요.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 한참 있다 나타나요. 미안하다 그래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번아웃되고 도피한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도피를 못하나 봐요.
그런데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요. 제가 잠시만 좀 숨 좀 돌리고 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떠나니까.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라. 단 얘기하고 떠나라. 그러고 싶어요. 또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기억이 나네. 제가 CGS 잘렸을 때 제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제가 왜 잘렸는지 알아요. 제가 되게 평탄하고 늘 성공만 한 줄 아시죠? 아닙니다. 또 실패 되게 많이 했고요. 고통도 많았습니다. 1등을 계속 달렸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인 CG 홈쇼핑에서 쇼호스 팀장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갑자기 1시간 만에 퇴고 통보를 받고 1시간 만에 쫓겨난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박스를 들고 나왔죠. 그때 바로 결심한 거는 내가 뭐 다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시 복직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은 진짜 눈꼽만치도 안 했어요. 아유 잘됐다. 어차피 잘린 거. 아이고 놀다 오자. 그리고 아내한테 바로 그 자리 가서 보통 그러면 가장들은 숨기잖아요. 뭐 산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요 저는 바로 얘기했어요. 가자마자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집사람 안 놀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 한 2주 정도 좀 쉬다 올게. 친구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규삼이 알지? 거기 좀 갔다 올게. 이미 얘기가 됐죠. 뭐 이제 주고받았죠. 그래서 진짜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음의 정리를 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까지는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완전히 자영업자가 된 거잖아요. 프리랜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 손으로는 그건 못 놓겠더라고요. 그 월급쟁이를. 근데 놔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의미의 여행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가셔야 돼.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휴식이라는 건요. 공간에서 탈출해야 그 진짜 휴식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왜 가요? 집안에서 물론 집보다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돈 써요. 근데 그 집 밖에 나오게 되고 몸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집이 그리워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라는 건 진짜 중요해요. 여기 94페이지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하나 있다 하고 옮기셨어요.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 더 남아서 일을 하는 게 그에게는 당연했다. 한국에서도 그래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야근을 하면 상사들은 좋아했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프랑스인 팀장이 하루는 퇴근 시간을 넘기고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에게 화를 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덕분에 회사의 성과도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팀장은 그에게 더 화를 냈다.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가 주는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너로 인해 포기하게 하지 마라. 문화죠. 각 나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휴식이 중요하죠. 특히 저는요. 남들보다 휴식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인정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플랜에다가 막 색깔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휴식 시간을 늘립니다. 휴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휴식 시간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보고 또 즐기고 이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행은 맛있는 거 먹고, 물론 맛있는 거 아닐 수도 있어. 가서 엉뚱한 거 먹다가 어쨌든 새로운 맛 나는 걸 먹고 그리고 새로운 걸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거 참 좋은 휴식이죠. 충전이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후불자 여행사를 만든 박백윤 대표님이 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박백윤 님이 지으신 여행 보내주는 남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98페이지 독서의 힘. 또 이런 것도 안 놓치죠. 지금 이 유튜브 방송 하루 일책 보시는 분들은 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보시는 거잖아요. 유튜브는요, 좋은 게 있어요. 몇 분이 얼마나 봤는지, 또 지속했는지, 평균 몇 분이나 보셨는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50분을 올리는데 아직까지는요, 통계를 내보면 8분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50분 중에 앞에 부분에 조금만 듣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끝까지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 때문에 이 녹음을 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일 100번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책 독서의 힘. 저는 요 단락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안다고 한국 그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마도도 가봤는데 대마도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2014년에 제2회 전국 독서 독후감 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상하이로 여행 가는 것, 여기서 본인의 삶이 좀 많이 바뀌었대요. 또 2013년에는요 대마도 천년 한 대마도 책으로 2박 3일 대마도 여행을 포상으로 걸었는데 도서가 선정되고 나서 대표님도 읽은 거예요. 대마도라는 작은 섬.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와우. 야, 내가 이걸 몰랐지? 그냥 노래로 대마도는 일본 땅, 우리 땅 이러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처음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대요. 대마도는 이 천연한 대마도 책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대마도는 삼국시대 이전에 가락국 시대부터 수백 년간 조정에서 관료가 파견된 우리 영토였다. 1700년대까지 조선과 영국, 일본 지도에서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명시되어 있다. 조선 영조 때 만든 해동 지도에는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척추가 되어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제주도를 양발로 삼는다 라고 쓰여 있다. 고려말 창왕 때에는 박위가 조선 세조 때는 김사영이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여 기틀을 잡았다. 그로부터 수백 년간 군사들을 파견해서 지키던 곳이다. 일본은 어수선한 조선 말기에 슬쩍 지도에 대마도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경계선을 긋고는 전 세계에 공포했다. 그러더니 결국 나라까지 빼앗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일제감정기를 거치며 철저하게 우리 사료 수십만 권을 취합하여 불태웠다. 1세기 동안 일본이 만든 역사를 배우다 보니 자연히 일본 땅이라고만 생각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대마도 가보니까 진짜 가까워요. 부산에서 가면 진짜 가까워요. 근데 거기서 일본 가는 거리가 훨씬 멀거든요. 그리고 대마도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철저하게 가까운, 우리와 가까운, 그러니까 대마도와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는 그렇게 나무들이 많거든요. 삼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청정 지역이라 고기들이 잘 잡힙니다. 거긴 또 낚시하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렇군요. 우리 한국 땅이었네요. 아이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돌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독서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후감 발표회에서 뽑힌 분들을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얻는 것들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저도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접 경험 참 좋잖아요. 그리고 책은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고 여러 번 볼 수 있고 내 말이라는 건 자꾸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서의 힘, 대마도가 한국 영토였다라는 부분, 역사적인 그런 사료를 또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내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다른 것도 좋은데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 여행을 잘 다녀온 법. 그죠? 이거 중요하죠? 여행업
대표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맞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근데 공감되는 얘기야. 이 내용 참 좋아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엄청 자 보통 그러면 여행 잘 다녀온 법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싸게 다녀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 또는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어, 많이 배웠어 하시는 분 어느 쪽이세요? 둘 다 뭐 좋아요. 본인이 싸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근데 진짜 여행은 어떤 거예요? 추억을 남기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여행은 아니죠. 버스에서 쇼핑 센터만 돌다가 돌아오는 여행, 돌아오던 여행. 뭐 그게 잘 다녀온 건 아니잖아요. 뭐 쇼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가면 저가일수록 그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쇼핑이 많아져요. 고가면 고가일수록 쇼핑이 적어요. 자율 일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게 없거든요. 가격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글도 그래요. 가끔 이런 식으로 속 긁는 사람이 있다. 그거 지금 세일이던데 얼마 주고 샀어? 그거 지금 세일이던데 얼마 주고 샀어? 여행도 그래요. 몇 방 여정인지도 몰라. 같은 일본이라도 또 동남아라도 아니면 유럽이라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나 유럽 200만 원에 갔다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에 갔다 온 사람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물론 바가지 쓸 수도 있죠. 그 돈으로만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돈으로 가치를 따지려면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상품이어야 돼. 근데 어떻게 여행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환율도 또 있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011년도는 엔화로 하니까 1,500원이 넘던 엔화는요 2014년에 1,000원도 안 됐대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숙소나 이런 부분도 불과 3년 만에. 또 여행에서 중요한 건 장소예요. 어디로 가느냐, 나라와 지역 선택이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이 항공사예요. 몇 박 일정인지. 그리고 항공사도요 주말에 떠나는지 평일날 떠나는지 따라서 몇 배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그거를 유럽 나 얼마에 갔다 왔어, 터키 얼마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행을 알차게 다녀오기 위해서는요 우선 가려는 나라를 정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를 택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료 입장인 곳도 있고요 유료 입장인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얼마에 갔다 왔어, 이거는 의미 없는 질문이고 의미 없는 자랑이다. 뭘 경험했어, 뭘 봤어, 뭘 먹었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얼마에 갔다 왔어는 중요하지 않죠. 참 상품도 많아요. 요즘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런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실망해요. 저 이거 해주세요. 저 뭐 좋아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보다는 저는 뭐 좋아해요. 예를 들면 따뜻한 정종을 좋아해요. 저는 시원한 맥주를 좋아해요. 저는 와인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 해주면 그 주잖아요. 근데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꼭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루 일책 박배균님이 지으신 여행 보내주는 남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저는 있거든요. 혼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출발해서 원주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지금 광주, 내일 대전 이렇게 돌고 가는데요. 4박 5일 일정인데 저도 이걸 여행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강의하러 왔지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혼자 운전하면서 장시간 운전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일부러 직원이랑 같이 안 다녀요. 예전에는 직원을 기사를 시켰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해요. 저는 누가 옆에 있으면 챙겨줘야 돼서 불편해. 본능이라. 혼자 있으면 막 지저분해도 되고 막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요.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럴 때 생각해요. Thinking days. 그러니까 Thinking day. 박배규님은 Thinking day를 갔는데요. 결론이 잘 안 날 때 어떻게 하면서 좋을까 할 때 훌쩍 떠난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떠나진 않았지만
가끔씩은 저 혼자 자전거 타면서 수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책을 찾아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남성들의 동굴 심리라 그러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 110페이지입니다. 내 삶의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다. 땡땡이 내려준다. 네, 남이 내려준다. 이걸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남이 내려줘? 응? 내가 내려야지 결론은. 내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맞아요. 남이 내려주는 것도. 나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론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에만 휘둘러도 문제지만, 하지만 남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문제예요. 결국 나를 평가해 줄 사람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내 가족들 피폐해, 주변 사람 상처받아. 이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개무시야. 난 필요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평가가 틀리더라도, 잘못된 평가를 하더라도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의 형태는요, 평가를 안 내리는 사람이래요. 111페이지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해야 한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 말을 걸러 들을 수 있다. 그렇죠.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팅킹 데이라고 하면 딱 정해졌으면 여행과 좀 다른 게요.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팅킹 데이는 오로지 그냥 집에서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스팅킹 데이를 보낸 거죠. 그 사람도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호텔이나 어디 가서 책을 잔뜩 빌려갖고 가서 그 책을 보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이 잡다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도움이 되는 책들, 그리고 답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생각 많이 하면 힘들죠. 생각은 또 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에도 노하우가 있고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한 뒤에는 행동하는 게 또 최고고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박배규님은요, 이렇게 싱킹 데이즈를 할 때 주로 잘하는 행동이 제주도를 간대요. 노천 카페에 가서 앉아서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게 조용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생각할 때도 있대. 굳이 제주도 갈 시간이 없으면 어디든지 상관없답니다. 근데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 더 생각이 잘 날 것 같아. 근데 법칙이 있대요. 요건 중요합니다. 법칙 알려드릴게요. 하나, 혼자 온전히 생각에 빠져들도록 해야 한다. 둘, 생각이 새로움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이 자꾸 새로운 생각에 빠져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잃지 않자는 얘기죠. 그리고 집중하자는 얘기고요.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시가 있어요. 114페이지. 전국 지사의 영업 성과가 적었어요. 사무실에서 생각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급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혼자 가방 하나 메고 제주도로 갑니다. 가만히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빠져들어요. 천천히 작전을 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대단한 계획은 시작 전에 포기하기 마련이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지인을 이용하되 지인만 끌어들이지 않을 것. 지인을 이용하되 지인만 끌어들이지 않을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인을 데려와야 되지만 좀 부담을 줄여준 거죠. 그리고 목표를 잡되 적게 잡자. 하루에 한 구자라도 만들기. 보통 사람들은 너무 높게 잡았던 거죠. 목표를 낮게 잡는 거예요. 물론 목표 높게 잡는 게 좋죠. 나쁘진 않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목표를 잡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었죠. 한 달에 30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1인당 건수가 하루에 한 건만 하자였잖아요. 첫 달에 39자, 두 번째 달에 109자, 세 번째 달에 209자를 달성한 거예요. 각 영업지사에 들렀답니다. 그리고 209자 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처음으로 지인 포인트에 둔 영업 방법이었습니다. 1. 맨투맨으로 해야 한다. 2. 눈을 마주칠 것.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맨투맨도 중요해요. 1대로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봐야 돼요. 눈을 피하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 안 질 것 같거든. 그리고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요. 고객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 모임에서 홍보하는 센스 기르기. 자, 요거 뭐냐. 지인 모임 갔을 때 내가 뭐 보험이나 상조를 제가 비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 들은 거 있으세요? 상조는 어떻게 들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놔도 들었다 그러고 상조를 안 해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행 좋아하세요? 이거는 또 되게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대요. 여행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행을 막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박배균님이 지으신 여행 보내주는 남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또 마음에 들어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누구나 시간은 빠르게 느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빠르게 느껴지죠. 시간이라는 건 이제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분은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대요. 하루 시간을 이모작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하루 중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이 남보다 더 길다고 생각해보자. 매일매일 늘어난 시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심지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이라는 거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훨씬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이고, 뻔한 얘기야. 근데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주말 시간, 주말 아침 시간. 보통은 어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쉰다 그러면 늦잠 자잖아요.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 거죠. 그게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휴식 취하는 것보다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충전이잖아요. 책을 읽는 거, 뭐 독서 토론하는 거, 다양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아침 시간을 이용해야 되느냐? 저녁에 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저녁이 되면 되게 감성적이게 되고요. 아침이 되면 되게 진취적이게 돼요. 그거는 원시 시대부터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빛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희망적이 되죠. 그래서 불안하면 이제 불안감이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그러나 해가 뜨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이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오전에 더 시간 활용을 잘 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저녁엔 아무래도 좀 지치잖아요. 쉬고 싶고. 그래서 막 드라마라든가 뭐 게임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눈 뜨자마자 게임을 하려고 한다? 이건 좀 게임 중독자가 아니라면 일어나자마자 막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러진 않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다 머리로는 아는 얘기인데 몸은 어때요? 밤이 더 좋죠. 그건 이제 몸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4부입니다. 또 137페이지에 책임감이라는 이런 단어 대목이 있어서 참 공감돼서 되게 읽었어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중요하죠. 책임감이라는 말은 참 흔하죠. 그런데 그만큼 흔하지만 지키기 힘든 게 책임감입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 누구랑 약속을 한다. 또는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한다. 다 책임이 있어야 되죠. 이 박배균 님도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141페이지에 있는 글이 좋아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회사 안에 담당 직원을 부른다. 그리고 당연히 다그친다. 직원은 푸념한다. 제가 한 실수가 아닌데 왜 제가 모든 걸 떠나야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거래처와 일을 진행한 사람의 책임은 당연히 일을 진행한 내부의 직원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제 갓 고등학교나 졸업한 아이가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큰 돈을 건네줬다. 그러다 일이 생겨 돈이 사라졌다. 해보자. 그렇다면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아이에게 있을까? 아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에게 있다. 그러네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맡겼고 공동의 책임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일이라는 게 늘 계획처럼 되지 않죠. 그렇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예측을 하고 또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책임을 져야 옳습니다.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책임감,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자격 있는 말이 남는다. 그래서 좀 말할 때 자격을 갖춰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은 나도 지킬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 이 말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정리를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더 쳤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격 있는, 그러니까 말할 때 자격을 갖추는 이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애매한 말은 하지 않는다. 애매한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괜히 말 돌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중 8구 본인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본인도 모르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유언비어난 말을 하고요.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날씨가 맑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어제 날씨도 맑았으니까 오늘도 맑을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재미난 예시가 있어요. 자네 그래서 이번 휴가 어디로 간다고? 네, 가족들이랑 하와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 내려진 사항인데 상반기 회의가 바뀌었어. 이 자네 휴가 기간과 겹치더라고. 예? 그럼 일정을 변경할까요? 아니야, 변경까지야.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은 일정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회의 날 대표는요, 여행 간 직원을 엄청 깠다고 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잘못한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눈치채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게, 이것처럼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해주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둘째,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듣기 싫은 소리 당연히 셀 수 없이 많죠. 나도 듣기 싫은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뭐 하지마, 이런 식의 부정명령형은 더더욱 싫은 거죠. 상반기 회의가 바뀌었으니까 휴가 가지 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상반기 회의 일정이 바뀌었는데 자네 휴가 기간과 겹치더라고. 혹시 일정은 변경할 수 있겠나? 아무래도 상반기 회의는 중요해서 말이야. 자네가 참여해서 도와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명령은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된다. 호통만 치는 사람, 혼만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대안을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독서를 하는 게 어때? 일요일 아침마다 산에 가는데 건강해지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 같이 가볼래? 이런 좀 대안이 있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사 대표로서 세계 최초의 후불자 여행을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실행했고 성공시킨 박백윤 대표님이 쓴 여행 보내주는 남자,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개만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초판에 한정해서 저자 신앙송 CD도 들어있네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는 CD 플레이어가 없었고 못 들어봤는데 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신앙송도, 징기스칸, 섬진강, 초원, 승무, 자화상 아주 좋은 기라성 같은 시들을 읽었습니다. 이 책 보시면서 여행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루 일책 이렇게 매일 하루 한 권씩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알람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을 읽어드리겠고요. 또 저는 또 증문즉설이라든가 다양한 학원 행사를 하거든요. 카카오톡에 김효석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플러스 친구가 그쪽에 친구 맺어주시면 책도 염가에 구입하실 수 있고 제가 하는 행사 강좌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